24년 8월호 조용한 생활 극장전을 듣고 계십니다. 8월의 두 번째 영화 역시 여름 블록버스터죠. 트위스터스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장님, 네. 1996년에 나왔던 오리지널 트위스터는 극장에서 보셨나요? 아니요. 비디오로 봤습니다. 아, 네. 네. 그런 영화를 또 비디오로 보셨군요. DVD도 아니고 네, 비디오로 비디오로. 보셨군요. 근데 그 당시에 그해 개봉작 중에 제 기억에 인디펜던스 데이랑 같은 해 개봉했거든요. 그때는 엄청 오리지널 블록버스터들이 다양한 장르로 막 많이 나왔었어요. 네, 네. 더 록 같은 영화도 미션 임퍼서블도 있고 뭐 화산 터지는 영화도 있고 음. 외계인이 침공도 하고 막 온갖 블록버스터가 다 있어서 연간 탑 10을 보면 엄청 다양한? 그때는 물론 다양하다고 생각을 안 했죠. 이런 영화들만 잘 되냐 하고 푸념을 했는데 슈퍼히어로 시대가 오고 나서는 그게 되게 다양해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해 2위면 엄청 잘 된 거고 네. 그리고 또 그다음에 케이블 TV나 이런 데로 본 사람도 되게 많대요. 네, 미국의 네, 네. 케이블 TV에 자주 틀어주나 봐요. 그 재난 영화 또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그게 많이 나왔던 있었죠. 시기도 있고 그게 90년대였던 것 같고. 그것도 쌍으로 나왔잖아요. 운석 영화 2개 같은 해 개봉하고 화산 영화 2개 네, 같이 네. 개봉하고 꼭 그렇게 그때 갔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시장이 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비슷한 소재 영화 2개를 포용할 정도의 용적이 되는 마켓이 있었다는 거니까. 그래서 뭐 탑건 때도 국내에 지원하는 사람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트위스터 개봉하고 몇 년 동안 이 영화의 배경인 토네이도가 자주 발생하는 오클라호마주 네. 오클라호마 대학교 기상학과에 지원하는 학생이 엄청 많이 늘었었대요. 이 영화 때문에. 재밌죠? 그 정도의 임팩트가 있는 영화였는데 그래도 이제 너무 이게 단순한 설정이잖아요. 사실 네, 토네이도를 쫓아가면서 과학자들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뭐 궁극적으로는 그걸 좀 피해를 덜 주게 하는 방식을 적용하는데 그 쫓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로맨스가 있는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속편을 만들기도 조금 그 애매한 가운데 28년 정도 시간이 흐른 이제 와서 리부트가 된다는 거에 한 번 놀랐고 두 번째는 감독이 미나리의 정이삭 감독이다 그래서 네. 오 대체 어떤 영화가 되려나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 얘기도 사실 뭐 1편 얘기랑 그렇게 다르지는 않아요. 구도가. 그래서 96년 트위스터는 여자가 둘이고 남자가 하나. 빌 팩스톤하고 헬렌 헌트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여자가 1명, 그다음에 남자 2의 느슨한 삼각관계가 네, 네. 기본이 돼서 이 여성 기상학자가 이름도 똑같아요. 도로시 도플러라고 하는 네, 네. 장치로 토네이도를 연구하고 추적하는 그런 장치를 개발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장치를 써서 현재 진행형의 토네이도들을 따라가는 그러면서 재해를 입은 마을 사람들을 돕는 뭐 이런 이야기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재밌는 건 탑건도 약간 탑건이 뭐 돌아오겠어 했는데 탑건 매버릭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빈티지 블록버스터를 다시 불러냈다. 오늘 좀 관짜가 있게 많이 나오는데 오늘의 컨셉은 관짝인가? 어떻게도 컨셉이 나오네요. 근데 그 탑건 매버릭 감독인 조셉 코진스키가 네. 빈티지의 일가견이 있는 이분이 요 트위스터스 새로운 트위스터스 스토리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따져보니까 정이삭 감독님 우리가 미나리 생각만 하지만 그 사이에 스타워즈 만달로리안에 네. 한 에피소드를 연출하면서 VFX 체험도 했었고 더 중요한 특징이 바로 고향이더라고요. 고향. 그러니까 이 네. 지역성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제작자가 생각을 했는데 정이삭 감독님이 미나리도 보면 나오지만 텍사스, 오클라호마 뭐 요런 지역에서 성장하고 오래 살았기 때문에 풍토라든가 토네이도가 그 주민들한테 갖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친숙하게 잘 알고 있었다고 네. 합니다. 그런 게 반영돼서 이 미국 내 흥행 추이도 보면 네. 이 영화가 북미 중에서도 오클라호마 그리고 중남부 지역 매출이 되게 높게 나타나고 특이하네요. 보통은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 그쵸. 극장 중심이거든요.
근데 독특하게 중남부 지역에서 매출이 좀 차이가 많이 나게 높게 나왔다고 하고 네. 그래서 올해 인사이드 아웃이랑 듀운 2에 이어서 올해 오프닝 3위 차지했거든요. 이 작품이. 개봉 첫 주 스코어가 8천만 달러가 조금 넘었어요. 8,100만 달러였고 글로벌 매출이 한 3억 달러? 네. 조금 더 넘게 나갔으니까 이 제작비가 그렇게 또 많은 영화는 아니거든요. 한 1억 5천만 달러 정도니까 벌써 제작비는 훨씬 더 상회한 수준이고 미국에서는 확실히 반응이 있다. 근데 국내에서는 첫 주 지금 스코어가 4위, 5위에서 출발하는 사실 흥행하기 좀 힘든 사랑의 핫쇼핑한테 진 거예요? 졌어요. 핫쇼핑한테 지금 거의 국내 극장가의 기준점이 핫쇼핑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 정도면 진짜 스코어가 아예 안 나왔다는 수준이거든요. 딜서스는 사실 완전 블록버스터잖아요. 그럼 극장에서 여름에 보기 딱 좋은 좋지 않나요? 영화인 거고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결과는 완전히 반대로 나와서 북미 흥행세 작품에 대한 해외 평 그리고 감독에 대한 인지 뭐 이런 네. 거 다 포함해도 네. 어느 정도는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작품인데 재난 영화도 한동안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좀 여러 가지를 반증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적어도 이제 국내 극장가에서 여름이 블록버스터 시즌이 아니다라고 다들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참 영원히 변하지 않을 계절별 유행일 것 같았는데 이게 또 달라지네요. 이 영화는 이제 5년 전 과거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상학과 학생 중에 상당히 우수한 케이트라는 데이지 에드가 존스가 이분이 영국 배우로 알고 있는데 오클라호마 토박이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 케이트라는 학생이 아까 말씀드린 도로시 도플러를 개발을 해서 친구들 넷과 함께 실제적인 데이터 수집을 해서 프로젝트 성공을 하면은 연구비도 받고 그리고 뭐 성적에도 좋게 반영이 되겠죠. 그런 욕심과 재능을 가지고 5 젊은이가 진짜 저렇게 수재민을 발생시키는 거를 가볍고 즐겁게 쫓아다녀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런 태도로 뭐 캠핑 온 것처럼 다니는데 이제 예측했던 것보다 그들이 관찰하던 토네이도가 등급이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5명 중에 3명을 잃게 됩니다. 그중에는 이제 남자친구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흐른 후에 플래시 포워드를 하면은 그게 트라우마가 돼서 케이트는 더 이상 토네이도를 쫓아다니지 않고 뉴욕에 있는 기상 관련된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그 트라우마라고 알 수 있는 게 친구들한테도 연락을 끊었고 오클라호마에서 농장을 하는 엄마한테도 찾아가지 않게 된 거예요. 뭔가 이렇게 다 셧아웃을 하고 평범한 샐러리맨처럼 살고 있는데 그 5명 중에 또 다른 생존자 합이라는 친구가 자기는 군에 갔었는데 군에서 개발한 어떤 스캔 시스템이 있다. 근데 그게 거대해서 기상 측량에 쓰기에는 무리였는데 최근에 그게 소형화가 됐다. 그러면서 그걸 세대를 토네이도를 둘러싸게 해서 3D 스캔 뭐 이런 걸 하면은 그때 바랐던 꿈을 완수할 수가 있다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토네이도는 더 이상 따라가고 싶지 않지만 재능이 팔자라고 이 케이트는 그러니까 약간 여기서 좀 판타스틱한 요소가 있는데 네. 엑스맨으로 치면 스톰이랄까? 느낌이 있는 거죠. 그게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민들레 홀씨라든가 뭐 바람의 냄새, 풀의 상태 이런 걸 보면 고도의 과학기기도 따라갈 수 없는 토네이도가 어느 방향에서 온다거나 이쪽에 있는 게 저쪽 거보다 강력해질 것이라거나 이런 거를 약간 그 부분에 천재성이 있는 네네. 농장 출신의 여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비는 자기가 이 시스템을 이제 개발해서 계속 일을 하려면 초기 투자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초기 투자를 계속 받으려면 성과가 있어야 돼. 근데 성과를 내려면 자신의 재능 있는 대학교 시절 친구인 케이트의 도움이 필수적이라 1주일만이라도 와서 도와달라고 빌고 약한 데를 잘 자극해요. 이재민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가를 보면서 이게 경로만 예측 가능했으면 이런 일이 안 나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한마디가 너랑 내가 살아남은 이유가 있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은 케이트는 토네이도를 방지만 하려는 게 아니라 약간 매혹돼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트위스터라는 영화 자체가 제일 재밌는 점이 저는 좀 그런 그 기상 이변과의 애증 관계. 매혹되는 것을 절멸시키려고 해야 된다는 거? 약간 미쳐 있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그렇죠. 근데 실제로 있다는 게 이런 토네이도 체이서들이 실제로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재난
영화 중에 이 음. 트위스터가 되게 특이했던 것 중에 음. 하나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맞아. 이를테면 지진이나 음. 화산 폭발 아니면 운석 이런 거는 음. 말 그대로 다 죽는 어. 압도적인 무언가니까 그걸 막아야 돼. 이쪽이 강하다고 하면. 근데 이건 허리케인이나 태풍하고도 다른 그렇죠. 거잖아요. 토네이도는 순간적으로 발생하고 국지적인 지역에 발생하는 맞아요. 거고 통제할 수 없는 뭔가 생물, 야수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과학과 신비의 사이 어디 있는 무언가.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다 원인이 안 밝혀졌대요. 딱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여기 시스템 이름이 도로시인 네네. 이유도 그거지만 이렇게 슉 하고 갑자기 불어와서 집을 날려서 다른 주로 가서 그렇죠, 떨어뜨려 그렇죠. 놓는 네. 그런 이상한 그 오즈 마법사가 되게 적절한 게 이 주도 이 오클라호마 주긴 하지만 마법인 거잖아 일종의. 그렇죠. 근데 오즈의 마법사도 보면 오즈의 마법사가 사실은 과학자이고 그게 마법처럼 보였던 거인 네. 것처럼 네. 이것도 과학으로 측량 가능한 능력과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이 초인적인 뭔가에 해당하는 능력 그 사이에 있는 무언가 발생하는 거래 매혹된 사람들에 네.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 매혹이 또 대의가 있잖아요. 사람들 그렇죠. 구해야 돼. 뭐 이걸 내가 막아야 돼.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아주 좋은 연기를 보여주는 장면들은 저는 그런 거라고 같아요. 그거 보면서 미쳐 있는 표정 있잖아요. 되게 환희에 차 있는. 그러고 나서 본인이 그런 감정을 느꼈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죄책감을 느끼는. 그 사이를 되게 잘 표현하고 있어서 이번 영화 리메이크에 제일 좋았던 부분은 저는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카메라가 사람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거에 반응하는 확실히 정이삭 감독님의 장기를 발휘를 한 거죠. 매혹된 사람들의 무언가에 맞추고 있는 게. 근데 28년 동안 그 매혹의 양상이 바뀐 게 있죠.